결국 이것은 국내 대책을 아주 면밀하게 만들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우선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뭐 축산이든 쌀이든 뭐 쌀은 예외가 됐습니다만은 농업의 중요성,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되, 그것의 그 민감성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다면은 처음부터 FTA는 못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지키자면은 FTA는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진적인 통상국가로 가자. 는 우리의 그 국가의 정책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국내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되, 우리가 또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가면서 가자는 것이 이제 우리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무역부재 문제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뭡니까, 자동차 세제 개편이요. 그러니까 배기량에 따른 세제 개편 말씀하시면서, 경찰하고 해서 사실은 오염을 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원래 이제 배기량에 따른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사실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높은 배기량일수록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크니까 그만큼 이제 부담도 좀 많이 늘리고. 네. 그러한 당초에 이제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배기량에 따른 세제 개편을 할 때 그 개념을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신 건지.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클수록 아무래도 덩치가 크고 큰 차는 비싸다. 비싼 것을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동시 그 개념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문제로 이제 협상 결과를 보니까 환경 관련,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한 문제로, 국내 업체로 오히려 역차별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의 방침대로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수입차들은, 거기서 좀 벗어나 있고, 협상 결과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상당 부분 좀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업자, 즉,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 부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미국 차가 워낙 대수가 작게 팔리니까. 이 환경 기준이다, 안전 기준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다면은 우리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현실을 본다면은 자동차를 만들면서 우리 기준을 만들려면은 꼭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미국 차가 우리 기준을 맞추는 건데요. 몇 대 팔리지 않는 그런 한 시장을 놓고 별도의 어떤 조립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죠. 이제 그러한 이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 유예를 주게 된 배경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 기준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자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아마 그쪽으로 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차들이 뿜어내는 배출가스를 모델별로 다 계산을 해서 이 모델은 합격, 저 모델은 불합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제작사에서 A라는 모델도 만들고 B라는 모델도 만들고 C라는 모델도 다양하게 만드는데 이 모델들 중에서 많이 뿜어내는 것, 중간 뿜어내는 것, 아주 적게 뿜어내는 것을 총량적으로 해서 제작사별로 이 제작사는 합격 하면은 이 합격을 받은 제작사는 이 당국이 정하는 어떤 기준치에서 평균값을 맞추면은 이 평균값에서 더 좋은 기준이 높은 차를 팔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차를 팔 수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합의 총체적인 평균이 이 중간 기준은 맞춰야 된다는 것이 이제 FAS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모델별로 하나하나 이제 커트라인을 정해서 합격점을 정하는 것보다 제작사별로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위해는 똑같이 규제를 하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 예. 왜냐하면은 그 평균 기준만 지키면은 그거보다 더 앞서간 것,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이 섞여서 마케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합의가 됐고. 예. 아마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쪽으로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예. 제가 뭐 다뤄야 될 내용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도 이렇게 좀 그렇게, 마냥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무역구제 문제를 다룰 텐데, 그 전에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ISD, Investor State Dispute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제. 외국인 투자자가, 예를 들면 뭐 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한국에 예를 들면,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 어떻게 예를 들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부동산 어떤 규정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투자자는 분쟁 발생 시에 국내 법원 또는 국제 중재기관의 제소가 가능하고 반대로 국가는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 보호 조항이 되겠죠. 이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이나 아니면 범국민대책본부 이런 쪽에서는 한미 FTA의 최대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ISD, 방금 설명하신 ISD야말로 한미 FTA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독소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또 일정 부분은 이제 정부가 원래 정부 차원에 이걸 반영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